아. 자, 그러면은 삼각함수 덧셈 정리랑 삼각함수 미분까지는 다 한 걸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으로 갑니다. 자,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거, 우리가 그 처음에 미분법 배울 때는 다항함수 미분법, 그쵸? x의 n제곱에 관련된 미분 배웠고, 그 다음에 개수가 들어가 있는 미분, 그쵸? 뭐 af 프라임 x로 계산한다. 그 다음에 덧셈의 미분, 뺄셈의 미분, 이건 뭐 그냥 항별로 미분하면 된다. 그 다음에 곱미분, 그죠?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죠? 요거까지 했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뭐냐면은 나눗셈의 미분법입니다. 그걸 몫의 미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몫의 미분법. 그래서 얘는 fx분의 gx를 미분하는 거, 요거에 대한 걸 보게 되는데, 식이 굉장히 좀 길고 지저분해요. 얘보다 더 길어요. 자, 얘는 분모 제곱 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계속 써야 됩니다. 근데 얘 빼고는 나머지는 좀 할만해요. 나머지는. 자, 그러면 저거를 무작정 외우냐? 뭐 그렇게는 좀 그러니까 일단 미분법 연습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자, fx분의 gx를 a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얘 미분법을 볼 거야. 자, 모든 미분법은 전부 다 뭐라고요? 정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의대로. 자, 그래서 a'x를 미분한다면 얘는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ax 플러스 h 빼기 ax로 나오겠고, 얘는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분의 gx 플러스 h 빼기 fx분의 gx예요. 그죠?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게 생겼습니다. 자, 근데 별로 이쁘지 않은 요 상태, 분모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무소니까 분모 문제에다가 똑같은 걸 곱해서 아예 날려버릴게요. fx 플러스 h 곱하기 fx를 곱해볼게요. 자, 그럼 분모에도 똑같이 곱해야 됩니다. fx 플러스 h 곱하기 fx. 그래서 분모가 fx 제곱으로 나와요. 괜찮죠? 요거 때문에. 자, 그럼 요 식을 좀 정리해보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얘 곱해서 정리하면 fx 플러스 h는 날아가고 gx 플러스 h에다가 fx 곱한 거 빼기 fx 약분하면은 gx 곱하기 fx 플러스 h 곱하기 fx 플러스 h fx 분의 1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나머지 처리 방법이 곱의 미분법하고 똑같아요. 나머지 처리 방법이. 그래서 g도 바뀌고 f도 바뀌죠. 그래서 두 개가 다 바뀐다면 우리는 하나만 일단 바꾸는 걸로 해서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남은 건 얘랑 같이 처리해서 A의 변화, B의 변화 이렇게 그냥 봅니다. 그래서 얘는 또 식이 끔찍하네요. 자, H분의 G, X 플러스 H 곱하기 FX. 그 다음에 나는 G만 바뀌는 걸 먼저 볼래. 빼기 GX 곱하기 FX. 그 다음에 없는 걸 뺐으니까 다시 더해줘야 되겠죠. 자, GX 곱하기 FX. 그 다음에 빼기 gx 곱하기 fx 플러스 h. 자, 그 다음에 분모 fx 플러스 h 곱하기 fx 분의. 자, 이거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왜냐면 정의는 전부 다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정의는. 그쵸? 그거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만 설명하고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너무 길어가지고 좀 끔찍하죠? 자, 그럼 얘는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자, 얘도 똑같이 이제 하트 찍기로 들어갑니다. 요렇게 찍고요. 요렇게 찍고요. 이건 곱의 미분법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죠? 곱미분하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g만 변하죠? 그럼 f는 안 변하니까 f로 묶어냅시다. 자, 그럼 gx 플러스 h 빼기 gx 곱하기 f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찢어내면은 뭐가 되지? 마이너스 gx로 묶어볼게요. gx가 그대로니까. 그럼 fx 플러스 h 빼기 fx가 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gx로 묶으면은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가 되겠네요. 빼기 곱하기 fx 플러스 h 곱하기 fx분의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얘는 g'x가 되겠고요. 정의상 얘는 변화 없죠. 얘가 fx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통째로 fx 제곱분의 1로 나오게 될 거예요. 어차피 h가 빵으로 가니까. 괜찮죠? 미안, 끔찍하지? 조금 끔찍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조금. 자, 그래서 얘는 결국 fx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뭔가 좀 틀렸는데? 나 왜 이걸 순서를 바꿨지? 왜 분모를 먼저 미분했지? 미안해.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야. 이건 내가 순서 바꿔놨다. 미안.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안 괜찮겠지만 일단은 그러려니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연습을 좀 해야 되잖아요. 요걸 가지고 간단하게 두 개만 좀 끌고 와볼게요. 첫 번째, 지수가 정수인 애들의 미분이에요. 자, fx가 x의 n제곱인 애들, 이때 n이 정수인 애들입니다. 원래 기존에 우리 다항함수 미분 보면 n이 자연수일 때만 기준으로 일단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연수일 때만. 근데 이걸 정수로 확장 적용합니다. 자, 근데 아쉽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자, 이게 왜 되는지 한번 좀 볼게요. 이게 왜 되는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가 x분의 1 같은 게 나왔다. 이따 분수꼴이잖아요. 음의 정수인 애들은. 그렇죠? 음의 정수인 애들은. 자, 그럼 이런 걸 미분하면은 f'x는 분모 제곱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그쵸?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를 어차피 미분해봤자 빵 나와요. 그래서 x제곱분의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괜찮죠? 괜찮을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이게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쵸? 어차피 계수 앞으로 빠져나가고 지수 1 줄여두면 되겠죠?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정수에서도 쓸 수 있다. 몫의 미분법 가지고 우리는 증명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을까? 자, 다시 한번 fx가 그러면 x제곱분의 1이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f'x는 분모 제곱 분자 미분 한 빵 나오니까 없어지고요.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2가 됩니다. 자, 이거를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해서 2분해 보면은 지수는 개수로 빠지고요. 지수가 1 줄어들면 되겠죠. 우리 다항함수 미분법 할 때랑 똑같이 생겼네요. 괜찮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얘는 정수범위 전부 다 확장 적용이 가능한 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수뿐만 아니라
음의 정수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음의 정수까지. 괜찮을까? 오케이. 안 되겠어. 이거 두 번째 거 지금 하면은 지금 너무 멘탈이 아플 것 같으니까 이거는 지울게요. 이거 지울게. 나중에 뭐 한번 직접 해봐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얘 미분 먼저 잠깐만 좀 해볼게요. 이거 잠깐 스탑해야 되겠어. 자, 912번. 자, 요거를 한 번만 풀어볼게요. 자, 되는 친구는 그대로 풀어요. 912번. 안 갖고 왔어? 잠깐만 해봐올게. 아하하하하하. 188. 이거 계산 한번 해봐요. 여기서 이걸로 F'1값 구하기. 이거 921번. 오케이. 자, 된 친구들은 밑에 것들도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네. 하하하.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정리 좀 잠깐 해볼게요. 자, 얘는 이 자체로 놓기보다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제곱.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미분하는 게 편하겠네요. f'x는 3x제곱 플러스 1이고요. 1은 어차피 미분하면 날아가고 얘는 마이너스 x제곱. 얘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제곱.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1 집어넣어보면 3 더하기 1 빼기 1 빼기 2. 와! 그래서 답이 그냥 2번으로 나옵니다. 그죠? 2번으로 나와요. 2번. 기호 2번. 나 정치 색깔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 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이거 참. 자, 어쨌거나 답은 1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연습 잠깐 좀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뒤에 있는 한 문제 정도 직접 더 풀어볼게요. 자, 미안해. 923번. 그냥 단순 계산을 좀 넘어가서 923번으로 가봅시다.
1분만 있다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막상 그 GX를 써보면은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만 한번 정리해서 볼게요. 그러면 K가 1일 때면은 F1X 그러면 X예요. 그 다음에 K가 2일 때는 F2X n에 2 들어갔으니까 X제곱입니다. K가 3일 때는 n이 3 X의 세제곱 급수죠? 급수예요. 이게 지금 리미트에다가 시그마 같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지금 급수예요. 영원히 더하는 겁니다. 근데 부분합의 극한으로 볼 수 있는데 등비수열이에요. 초항이 X고 공비가 X인 등비수열입니다. 근데 초항이자 공비가 크기 1보다 작아요. 크기가 1보다 작아요. 미안.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생각보다 좀 끔찍할 겁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은 1-r분의 초항 곱하기 1-r의 n제곱. 근데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 일명 등비급수는 여기에서 n이 무한대로 가죠? 근데 n이 된다. r의 크기가 공비가 -1과 1 사이면 얘는 0으로 가죠? 그게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1-r분의 초항으로 나와요. 그쵸? 우와. 자, 초항도 X고 공비도 X예요. 맞아. 그치. 자, 그래서 얘는 1 공비분의 초항이에요. 1 x분의 x예요. gx 자체가 1 x분의 x. 왜냐면 이게 영원히 더하는 거기 때문에 n이 한 10 정도까지만 간다 그러면은 일일이 미분한 다음에 5분의 4 집어넣어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조금 영원히 가니까 좀 그렇죠. 아예 급수식으로 들어가서 가져야 됩니다. 축하. 괜찮아. 알았어.
자, 된 친구들은 천천히 잠깐 다른 것 좀 풀어볼게요. 어떻게 구했지? 어떻게 구했지? 좀 무리가. 이게 1-x분의 x인 것까지 괜찮아요? 마이너스 x분의 x. 아, 등비급수로? 네. 그치. 제 미분에서 5분의 40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 미분법. 오케이. 자, 여기서 나머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로 G'X를 구해본다면은, 그죠? 분모 제곱, 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플러스 X로 나오네요. 그래서 1-X 제곱분의 1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5분의 4 집어넣으면은, 얘는 1 빼기 5분의 4, 5분의 1의 제곱분의 1로 나오니까 정답은 그냥 25로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4번입니다. 자, 그리고 유형 2번으로 가볼게요. 유형 2번. 유형 2번까지 하고 그냥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가네. 참 특이하군. 자, 여기에서도 한 문제 정도만 좀 풀어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928번 한 번만 가볼게요. 928번. 미안해. 연습할 시간을 많이 주고 싶지만 하나만 하고 나머지 뒤로 또 더 갑니다. 맞아. 막 구경 왔어 그냥. 그냥 미분해서 하고 있구나. 요거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이건 수투에서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n이 무한대로 가요. 얘랑 얘랑 넓게 두 개 인수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무한대고요. 얘는 0으로 가죠. 그렇죠? 왜냐면 f0 빼기 f0으로 갈 거니까. 그러면 무한대 곱하기 0꼴은 반드시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무한대가 0분의 1이면 0분의 0꼴로 푸는 거고 0이 무한대분의 1이라서 0 되는 거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분수꼴이 아니면 어차피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얘는 둘 중에 하나가 분모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둘을 곱해놓은 걸 어떻게 분수로 바꿔? 번분수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번분수로. 그렇죠? 번분수로 보낸다. 자, 그러면 당연히 둘 중에 하나를 분모의 분모로 보내는데 이 큰 덩치를 분모의 분모로 보내는 것보다는 얘를 보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분의 f n분의 5 빼기 f n분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n분의 1을 치환하는 게 이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설지에서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문제집들이 해설지가 얘를 갖다가 일단 n분의 1을 h로 일단 치환하고 보는데 그 근거가 사실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근거 자체가 무한대 곱하기 0꼴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똑같이 n분의 1을 만약에 h로 치환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얘는 5h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h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h는 얼마로 가요? h는 0, 2라고만 쓰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미세한 차이 하나 때문에도 나중에 킬러 쪽 가면 다 발목 잡힙니다. 왜냐면은 n이 무한대로 간다면 무한대분의 0으로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음수가 나올 리는 없잖아요. 우극한밖에 안 보는 거예요. 얘는 지금 우극한만. 자, 그래서 얘는 정리해보면은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f 5h 이것도 사실상 0 플러스 5h라고 생각해주면 되죠. 어차피 다 0으로 가니까. 빼기 f 0 마이너스 h. 그래서 얘는 5h에서 마이너스 h 뺀 거니까 6개로 들어가주면 되겠구나. 그럼 이때 얘는 f'0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그렇죠? 정의상 f'0은 아닌데 어차피 미분 가능한 함수라서 이걸로 수렴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배 f'0으로 나온다. 그죠? 이게 수투에서도 종종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죠. 근데 그 근거 논리를 보려고 그냥 좀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나머지 계산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후딱 한번 좀 그래 지금 후딱 설명하자. 자, f'x는 분모 제곱 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얘는 이거 전개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f' 연구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1의 제곱분의 뭐야? x가 다 있죠. 빵. 그래서 그냥 0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답이 그냥 0일 뿐이에요. 6배를 하건 말건. 자, 아쉽게도 유형 3번부터는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가는데 얘 들어가기 전에 원래 순서상 이걸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두 번째는 남은 삼각함수 미분법이에요. 끔찍합니다. 몇 개? 6개요. 자, sin x 글자 너무 작지?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다시 쓰자.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단 첫 번째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sin x 미분하면은 코사인 x, 코사인 x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sin x.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어차피 지난 단원에서 했으니까. 자, 근데 남은 거 4가지가 이제 문제죠. 남은 4가지가 탄젠트 x 미분.
자, 이 탄젠트 x를 뭘로 미분하냐? 코사인분의 사인. 그래서 몫의 미분법으로 들어가요. 교육과정 자체에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대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자, 그럼 얘는 분모 제곱 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에요. 1이네요. 분자가 1로 나와요. 호잉? 그럼 얘는 코사인 x분의 1의 전체 제곱인데 우리는 코사인 역수를 시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탄젠트 x 미분하면은 시컨트 제곱 x가 나와요. 미안. 자, 그 다음에는 시컨트도 미분해봐야 되겠죠? 얘도 똑같아요. 시컨트 x 미분은 코사인 x분의 1의 미분으로 들어가고요. 얘도 똑같이 분모 제곱 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그래서 얘는 코사인 제곱 x 분의 사인 x로 나와요. 자, 이거를 굳이 우리가 바꿔서 쓴다면 그쵸? 탄젠트 x 곱하기 시컨트 x예요. 시컨트를 먼저 쓸게요. 그래서 시컨트 탄젠트로 나옵니다. 미안. 하하하하. 으이야. 우리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화이팅. 자, 얘는 시컨트 하나 탄젠트 하나가 나옵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은 이 미분법 때문에 시컨트 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계속 분수꼴 나오잖아요. 저걸 분수꼴로 정의를 내버리면은 사람들이 해석하기가 진짜 힘들어져요. 직관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네들 바로 볼 수 있게 하려고 시컨트, 바로 볼 수 있게 하려고 막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볼 거 탄젠트의 반대 코탄젠트도 미분 한번 해볼게요. 자, 왠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이에요. 자, 얘는 미분하면은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인 제곱분의 마이너스로 묶으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라서 사인 제곱분의 마이너스 1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사인 x분의 1의 전체 제곱 사인 x분의 1은 우리가 코시컨트라고 부르죠. 코시컨트. 그래서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로 나오게 돼요. 끔찍합니다.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자, 그 다음 마지막 코시컨트 x도 미분 한번 해볼게요. 뭔가 조금 비슷할 것 같죠? 자, 얘는 사인 x분의 1의 미분이고요. 똑같이 사인 제곱분의 분자 미분 빵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분의 코사인 곱하기 사인분의 1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코탄젠트 x 곱하기 코시컨트 x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가 6개를 다 알아야 돼요. 이게 미분할 땐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면 되잖아요. 이거 별로 오래 걸리지도 않죠.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가 아니고 몫의 미분법으로 증명하면서 가는 거예요. 빨리 끝나니까.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돌아온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탄젠트 x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가 나오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를 적분하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돌아와야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6가지는 도함수 활용 끝날 때까지는 얘가 빡빡빡빡 바로 안 나와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냥 풀면 되니까. 근데 여러 가지 적분법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얘가 바로 나와야 돼요. 미안. 바로 나와야 됩니다. 바로 다 돌아오는 게 가능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단순한 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두께가 좀 큰 애들은 좀 외우기 쉽게 외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죠? 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은 사인과 코사인, 얘네 둘은 세트 메뉴예요. 사인하고 코사인은 너무 친해요. 그래서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은 미분하면 사인이 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계속 미분할 때마다. 부호는 일단 나중에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시컨트랑 엄청 친해요. 탄젠트는 시컨트랑 엄청 친해서 탄젠트를 미분하면은 얘는 한 개 나오는 수준이 아니고 막 복제해서 2개씩 나와요. 그래서 탄젠트를 미분하면은 2개가 나오는데 시컨트를 너무 좋아해서 시컨트가 2개 나와요. 괜찮지? 근데 시컨트를 미분하잖아요. 얘도 2개 나오는데 얘는 반만 좋아해서 너 하나 나 하나. 그죠? 그래서 탄젠트는 시컨트만 2개 나오고 시컨트는 하나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세트 메뉴예요. 얘도 똑같아요. 세트 메뉴예요. 코탄젠트, 코시컨트도 어차피 탄젠트랑 시컨트예요. 그래서 코탄젠트도 미분하면은 코시컨트를 너무 좋아해서 코시컨트만 2개 나옵니다. 코시컨트도 미분하면은 너 하나 나 하나. 그래서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부호가 문제가 되죠. 부호는 이제 코가 있는 애들만 코 빼주면 돼요. 괜찮죠? 그렇죠? 코 있는 애들만 코를 빼주면 됩니다. 숨쉬기가 답답하니까 코를 빼야 돼요. 이렇게. 제곱 어디 갔어? 제곱 어디 갔어? 제곱 어디 갔어? 미안해. 이런 디테일. 오케이. 좋아. 오케이. 자, 그래서 미안해. 일단 당분간은 익숙해져요. 어차피 이거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이거 당장 바로 쓸 일은 쓰기는 하는데 그렇죠. 아직은 좀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웬만해서는 시간 오래 안 걸려요. 이 가는 거 정도는. 뭐 정한되면은 미분해서 직접 증명해봐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 시컨트와 코시컨트, 시컨트와 탄젠트의 관계, 이것만 좀 잘 생각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사인, 코사인만 하나씩 나와요. 나머지 다 2개씩 나오고. 그때 탄젠트만 시컨트 2개. 시컨트는 시컨 하나, 탄젠트 하나. 그죠? 하나하나. 그죠? 고규칙. 끝이에요. 그리고 코 빼주면 되는 거고요. 그죠? 코 있을 때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적분할 땐 안 통해요. 코 있는 거 적분한다고 마이너스 안 나옵니다. 미분할 때만 그래요. 미분할 때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목세 미분법 한 세트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저 삼각함수 미분법을 사실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합성함수 미분법을 그냥 들어가고 있네요. 유형 3번에서. 미안. 자,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미분법 설명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합성함수 미분법이에요. 왜? 얘를 해놓으면 이제 다 뚫려요. 근데 쟤 하나 때문에 계속 설명을 못하고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생겨요. 쟤만 있으면 끝나는데. 그래서 딱 합성함수 미분법을 설명하는 그 순간부터는 뭔가 좀 알터니가 빠지는 느낌? 이제 무제한으로 가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얘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음함수 미분법, 매개변수 미분법 2가지만 하면 돼요. 물론 역함수 미분법과 이계도함수라는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걔는 별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2개만 더 하면 돼요. 그러면 합성함수 미분법은 엄청 어려운 것 같은데? 되게 쉬워요. 자,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뭐냐면 그냥 정리만 해주면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이에요. 근데 얘는 건미분, 속미분 이렇게 나오고 그냥 끝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정의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근데 진짜 별로 어렵지 않아서 그래요. 자, AX를 FGX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한 번쯤은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수투 때 한 거예요. 수투 때 했어요. 좀 이따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럼 A'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G X 플러스 H 빼기 FG X 이렇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자, 우리는 함수는 겉껍데기 미분밖에 못합니다. 자, 겉껍데기 y는 fx라는 게 있다고 친다면 우리는 지금 x 지점에서의 미분을 하려고 해요. 아니 gx 플러스 h gx gx인 지점이에요. x가 아니고 gx인 지점입니다. 괜찮죠? 그 gx와 gx 플러스 h인 두 지점에서의 함수값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뽑아낸 다음에 나머지 h가 0으로 가면은 gx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그어줘야 되는데 x의 변화량이 gx 플러스 h 빼기 gx예요. 자, 지금 이게 x의 변화량입니다. 마찬가지로 y의 변화량이 fgx 플러스 h 빼기 fgx. 자, 얘가 지금 y의 변화량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분의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정의역의 변화량이 분모로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h가 0으로 갈 때 gx 플러스 h 빼기 gx 분의 f gx 플러스 h 빼기 f gx 곱하기 없는 거 나눴으니까 다시 또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분모에다가 h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얘는 뭐예요 결국? 이게 한없이 일로 가잖아요. gx인 지점에서의 f 함수의 기울기예요. f 함수의 기울기인데 정역이 gx인 상태입니다. 괜찮죠? 정역이 gx인 상태. 자, 그래서 요거는 f'(gx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분은 겉껍데기 미분밖에 못 봐요. 미분이라는 것 자체가 기울기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변화를 구하는 거. 자, 그러면 겉껍데기 순간 변화를 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안에 거 미분이 같이 나옵니다. 얘는 하다 보니까 그냥 겸사겸사 같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이거를 왜 수투 때 한 거라고 얘기를 하냐? 자, 이 문제 한번 본 적 있을 거예요.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fx제곱 빼기 f4. 자, 이 문제는 다 봤었죠? 이런 거 어떻게 구해요?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4 해야지. 괜찮죠? 왜? f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가 x제곱일 때랑 4일 때 가지고 보니까 그쵸? fx제곱 f4.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정역의 변화량 그대로 만들어주고 곱하기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얘가 되는 건 뭐예요? f'4가 되겠고 뒤에서는 약분해 주니까 x 플러스 2에다가 2 집어넣은 4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무조건 함수 안에 x 아니면 다 합성함수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다 함수예요. 합성함수. 이거 gx라고 적으면은 얘가 g2예요. 그럼 얘가 gx, 얘가 g2, 얘가 gx, 얘가 g2, 얘가 gx, 얘가 g2. 그래서 지금 요게 나타나는 게 f'g2예요. 괜찮죠? 요거 정리한 게 얘잖아요. 이게 g'이에요. 괜찮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별거 없죠? 진짜로. 속미분 한 번이 더 튀어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근데 요 뒤에 거는 그냥 이해가 가는 것까지만 해요. 이해 안 되면은 일단 냅둬요. 이해 안 되면 뭔가 무거운 걸 꺼낸다는 얘기인데 몰라도 지금은 푸는데 지적 없으니까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해가 되면 이해하면 좋기는 해요. 자, 우리가 y를 갖다가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무슨 기호를 써요? dx분의 d 이렇게 쓰죠. 얘가 무슨 뜻이냐면은
x의 미소 변화량 분의 y의 미소 변화량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미소 변화량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 자, 다시 한번 정의 한 번만 볼게요. 우리는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 이걸 갖다가 델타 x가 한없이 가까이 갔을 때 요거를 우리는 f'x라고도 얘기하지만 이걸 dx분의 dy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게 미분법이 사실 두 군데서 만들어졌죠. 하나는 독일, 하나는 영국에서. 영국의 대표적인 이제 수학자면서 과학자가 뉴턴이에요. 그죠? 만유인력 법칙을 이제 정리한 아저씨. 그 다음에 독일에서 만든 천재 수학자 라이프니츠. 이렇게 둘이 있는데 뉴턴은 아무래도 과학 위주로 좀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뭐 수학자는 맞는데 과학 위주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미분법 자체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증명을 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관적이고 알기도 쉬워요. 근데 라이프니츠는 완전 정통 수학자예요. 이 사람은 온리 수학으로만 그냥 미분법을 증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뉴턴은 기울기 가지고 쭉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f'x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라이프니츠는 수식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사실 이때는 무한소라는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y의 무한소, x의 무한소 엄청 작은 거 0이라는 거 개념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똑같은 건데 뭐 그럼 차이가 있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변수가 x, y 두 개밖에 없으니까 y를 미분한다 그러면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f'x로 써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문제는 변수가 두 개 이상 나오는 거. 세 개 변수, 네 개 변수. 다변수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얘는 뭘로 미분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x로 미분하는 거야? t로 미분한 거야? f'이라고만 하니까 얘는 x로 미분했는지 t로 미분했는지 k로 미분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다 나타내요. x로 미분한 거구나, y를. 근데 이게 별 차이 없는 거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엄청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영국은 본인들이 이제 굉장히 자존감이 세다 보니까 끝까지 이 표현 기호를 써요.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요 기호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부터 영국의 수학이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포기하고 다 일로 갔어요. 진짜로. 왜냐면 직관력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진짜로. 그래서 결국 이걸로 가요. 그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합성함수 미분법에서는 솔직히 몰라도 되는데 우리 요거 끝나고 나면 다음이 뭐냐면 매개변수 미분법이에요. 3변수 미분이에요. 3변수 미분. 그때 좀 써야 돼요. 그리고 음함수 미분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도 약간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사용하는 미분법의 논리는 약간 좀 점의 논리예요. 그래서 지금 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이건 지금 이해가 되는 대로만 해요. 자, y는 fx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a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보려고 한다. 그럼 a와 a가 아닌 다른 지점을 잡겠죠. 뭐 a 플러스 h를 잡건 상관이 없어요. 그걸 한없이 가까이 보내죠. 기울기 구한 다음에. 그러면은 자, 내가 사용하는 논리는 선은 점의 연속이다 라는 거에서부터 끌고 옵니다. 그때 현미경으로 엄청 확대해 보면은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는 지점까지 갔을 때 점이 나온다고 한번 볼게요. 점. 그래서 얘가 지금 정확하게 x가 a인 점. 오른쪽에 a보다 조금 더 큰 a의 우극한 점. 그 다음에 왼쪽에 나오는 a의 좌극한 점. 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 점 논리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수학자 중에 단 한 명도 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 쓰는 사람은. 왜? 그 뭐 지겹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엄청 좋아서? 아니, 오류가 있어서. 명백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씁니다. 나밖에 안 써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왜 쓰는 거죠? 이해하기가 너무 편해서. 고등과정에서는 이걸로 전혀 지장이 없어요. 고등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정의상 딱 맞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얘로 놓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괜찮아. 진짜로.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 논리는 괜찮냐? 다른 사람들 논리도 다 틀렸어요 지금. 엄밀한 지금 미적분에서의 미분법의 개념은 지금처럼 극한의 논리가 가까이 간다. 어딘가에 한없이 가깝게 보내는 것. 그 개념 자체가 일단 틀린 걸로 나온 게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몰라. 지금 최근에 쓰고 있는 건 입실론 델타 논법인데 뭔 소리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진짜로. 아니, 알긴 아는데. 너무 복잡해요. 진짜로. 그래서 무한소 개념도 없어졌고 막 이것저것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 미적분은 다 틀린 거예요. 다. 왜냐면 단계적으로 배우는 거지. 지금 배우는 건 딱 어떠냐야. 중세시대 미분법이에요. 중세시대 미분법. 그거 이해를 하고 대학교 가서 현대 미분법 배워라. 이거예요. 왜? 지금 현대 미분법 설명하면 아무도 이해 못해요. 진짜로. 진짜예요. 그래서 옛날 거부터 먼저 배우는 겁니다. 따라가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그랬을 때 2점. 와, 우극한 사이 기울기. 얘가 지금 우미분계수예요. 이 우미분계수라는 용어 자체도 원래는 정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대학가에서만 쓰는 용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기울기 우극한일 뿐입니다. 자, 이때 얘의 x의 변화량, y 변화량. 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기울기예요. 괜찮죠? 자, 이때 이 x의 변화량이 dx예요. 자, 이거는 델타 x랑은 달라요. 델타 x는 x의 변화량이죠. 얘는 x의 미소 변화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는 극미할 미자의 작은 소자예요. 극도로 작은 변화량이에요. 더없이 작은 변화량. 그래서 점과 점 수준의 차이 정도로 그냥 보면 됩니다. 근데 확대 끝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둘 사이에 점이 있다. 그 사이 무수히 많은 실수점이 또 생깁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전혀 문제 안 돼요. 확대 끝이 없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실수점이 있다 정도만. 근데 이거는 우리가 확대 끝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x의 미소 변화량, 얘는 지금 y의 미소 변화량. 이거는 이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은 뭐냐면은 x가 미소하게 변할 때 미소하게 변할 걸 비워놓은 거예요. y가 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dx분의 d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괜찮죠? 이거 그냥 타는 거예요. 자, 그래서 dx분의 dy로 나온 겁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얘까지는 분수꼴로 인정을 해요. 근데 얘는 분수꼴로 인정을 안 합니다. 얘는 하나의 극한값으로 인정을 해요. 왜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면은 얘는 수렴값이 4잖아요. 이건 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하나의 수렴값인 것뿐이에요. 근데 고등과정에서는 이걸 분수처럼 이해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dx분의 dy라고 읽어도 안 돼요. dy dx라고 읽어야 됩니다. dy dx 이렇게 읽어야 돼요. dx분의 dy라고 읽어도 안 돼요. 대학교 때 수학 교수님한테 가서 dx분의 dy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아이 못 배운 놈 이렇게 돼요. 진짜로 이거는 분수꼴이 아닌 걸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얘 가지고 연산 들어갈 때 나중에 이런 꼴이 나오는데 dx분의 dt 곱하기 dt분의 dy 요거는 둘이 또 같다고 얘기해요. 뭐야 그럼 약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무한소 개념에서는 맞아요. 근데 극한 개념에서는 얘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극한 이전 단계로 바꿔놓고 약분한 다음에 다시 극한 보내요. 엄밀한 수학에서는 그래요. 엄밀한 수학에서는 그걸 체인룰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쇄법칙이라고 얘기해서 뭔가 조금 있어 보이는 용어지만 그냥 실제상 고등과정에서 봤을 땐 그냥 약분이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써도 돼요. 자, 그러면은 요 개념을 봤어요. 이게 좌미분계수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기울기가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니까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마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와, 진짜 끝낼게. 알았어. 지겹지? 아유, 지겨워. 아유, 지겨워. 자, 이쪽에서 f, g, x를 자, x에 대해서 미분하려고 해요. x에 대해서 미분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우리는 미분은 겉껍데기 미분밖에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f의 입장에서 미분하는 겁니다. f는 정역이 x예요? 아니, g가 정역이에요. 괜찮죠? g로 미분해야 됩니다. g로. 큰 g? 미안해. g로 미분해야 돼요. 자, 그럼 얘는 g로 미분해야 되니까 dg분의 g로 만들게요. 그러면은 dx는 어디 갔어? 없으면 만들면 돼요. 그쵸? 괜찮나요? 자, 그럼 얘는 이제 f라는 함수를 g로 미분하는 거고요. 얘는 부록으로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g분의 df 곱하기 dx분의 dg가 나오는 거고, dg분의 df, f의 미분이죠. f의 미분인데 정역이 g인 거예요. f를 g로 미분한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g의 미분이죠. g의 미분인데 정역이 x인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들어갑니다. 식이 왕창 짧아지죠? 이거 하나도 안 쓴다는 거예요. 저렇게 미분하면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냥 그런가 보다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거 몰라도 풀 수 있잖아. 몰라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되면 하라는 거고, 안 되면 냅둬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차근차근 다시 얘기할 겁니다. 자, 결론은 여기 끝. 여기 끝. 미안해.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지?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어요. 자, 여기에서도 두 가지가 또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관련된 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앞에서 했었던 지수루가 함수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거를 미분으로 해서 합성함수로 보여줍니다. 자, a의 fx제곱 얘를 미분한다면 지수함수 미분법이에요. a의 x제곱에다가 fx를 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겉껍데기가 지수함수 미분입니다. a의 fx제곱 곱하기 ln a 나오고요. 뒤에 속미분으로 f'x가 또 나와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던 거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 a의 fx를 미분한다 라고 한다면은 진수분의 1 곱하기 ln a분의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속미분 하나가 나와요. 속미분 하나가. 괜찮아요? 자, 이게 만약에 밑이 2인 상태라고 한다면 2의 fx제곱 곱하기 f'x밖에 안 나옵니다. 위에 거 진짜 많이 안 나와요. 거의 다 밑이 2인 애들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ln fx 미분하면은 진수분의 1인데 속미분이 올라가요. 그래서 분모 미분한 것보다 분자를 적분한다면 ln으로 적분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ln 절대값 x 미분이에요. ln 절대값 x 미분. 자, 이걸 만약에 미분한다. 와! 이거 미분한다 그러면은 얘는 둘로 나눠져요. x가 양수일 때는 ln x 미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음수일 때는 ln-x를 미분하는 걸로 들어가는데, 위에 거 같은 경우는 그럼 x분의 1로 나오죠. 그럼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진수분의
속미분이에요. 그래서 x분의 1로 똑같이 나옵니다. 괜찮을까? 결론은 얘 미분하면 그냥 x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x분의 1을 적분했을 때 l은 절대값 x야. 이거 절대값 빼먹으면 안 돼요. 절대값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얘는 절대값 fx. 얘는 미분하면은 그럼 fx분의 f'x인가? 맞아요. 결론은 여기 절대값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괜찮네? 절대값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미안. 자, 밑에 2번이 하나가 남아있기는 한데 이거 지금 한꺼번에 하면 미안해, 멘탈 나갈 것 같아서 일단 문제 좀 잠깐 풀어볼게. 알았어, 너무 길었지? 너무 많이 떠들었어? 자, 일단 930번 요거 하나만 먼저 잠깐 풀어볼게요. 930번. 다 풀었어. 뿅. 별로 안 하고 싶나? 좋아 보이지 않아? 알았어. 해봐야 돼. 자, 여기서 답을 좀 구해볼게요. 자, 얘는 어차피 미분하면은 요거는 일단 2제곱 미분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속미분이 들어가죠. 그 속미분이 곱의 미분법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맞죠? 이렇게 나가죠. 거기다가 x에다가 지금 2를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2f2의 2배, 그 다음에 얘는 f2에다가 2f'2가 되겠고요. 그럼 얘는 2, 4에다가 1 곱했고, 얘는 1 더하기 3 곱하기 6이죠. 그래서 7, 4, 28. 답이 28로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른 것도 좀 더 연습하고 싶은데 일단 요거. 그래 2번이라고 하자. 3번을 나중에 하지 뭐. 자,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마지막 요 위에서 했었던 거 이게 정수 미분 있죠? 자, 이제 끝판으로 갑니다. 끝판. 요 로그 미분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로그 미분법이라고 해서 얘기하지만 그냥 뭐 그냥 합시다. 2번이라고 하고 그냥 할게. 자, 만약에 fx가 x의 n제곱이다. n이 실수일 때요. 이거 실수까지 확장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유리수인애랑 무리수인애까지 다 보는 거예요. 자, 요거를 미분해요.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y는 x의 n제곱이에요. 자, n이 실수인 상태로 놓고 볼게요. 자, 우리는 로그 미분하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속미분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이 자체에 대해서 n이 자연수일 때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미분했어요. 음의 정수인 경우에는 몫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증명했어요. 자, 근데 유리수랑 무리수까지 합쳐서 실수 범위까지 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 n이 제약 조건이 없는 상태입니다. 양변에다가 l을 씌워볼게요. 양변에다 l을 씌워서 왜? 그러면 n이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얘는 n의 값에 관계없이 상상 성립하는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ln y는 n 곱하기 ln x로 나오게 되겠고, 와! 요거. 자, 요걸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친다면 얘는 진수분의 속미분. 괜찮죠? 그럼 얘는 n은 그대로 가고 x분의 1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y'은 n 곱하기 x분의 1에다가 y를 곱한 걸로 보면 되는데 y가 x의 n제곱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n 곱하기 x의 n-1제곱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 미분법 어디에도 n은 제한 조건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n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수투 때 썼던 당함수 미분법, 그 다음에 요 몫의 미분법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 그냥 다 지워버려도 돼요. 싹 다. 요걸로 다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죠? 이건 n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걸 보통 어디다가 쓰냐? 얘는 아무래도 무리식에서 씁니다. 무리식에서. 자, 얘는 x의 2분의 1제곱이죠?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x의 지수 1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돼요. 똑같아요. 그럼 얘는 2 루트 x분의 1이에요. 그래서 루트 x 미분하면은 2 루트 x분의 1로 나옵니다. 그러면 세제곱근 x 같은 건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x의 3분의 1제곱의 미분이기 때문에 3분의 1 곱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으로 나와요. 똑같아요. 이 모든 실수에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3 세제곱근 x제곱분의 1로 나와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문제는 진짜 거의 나오기 힘들고요. 보통은 미분해서 1 집어넣는 거, 미분해서 막 8 집어넣는 거 이런 거 나와요. 8 집어넣으면은 약분되죠. 그래서 값을 구하기 좀 쉽게 문제를 줍니다. 잔인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x의 2제곱 이런 거 미분한다? 2의 x의 2 마이너스 1제곱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뭐 이런 건 안 나오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무리함수가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벌써 하냐면은 마플 시너지가 933번부터 벌써 무리함수 미분법을 쓰고 있어요. 무리함수 미분법. 그래서 나는 요 2번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통칭 대수함수 미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수함수 미분법. 모든 대수함수에서 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무리수까지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대수함수를 좀 더 넘어가는 초함수까지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무리수인 것까지 그냥 편의상 그냥 대수함수라고 내가 부르고 그냥 합니다. 괜찮죠? 요거. 자, 그러면은 너무 피곤하지. 934번 한 번만 해. 934번 한 번만. 934. 다 끝났어요. 이제 로그 미분법만 하면 됩니다.
자, fx의 2분의 3제곱이에요. fx의 2분의 3제곱. 오, 괜찮아. 잘했네. 자, 일단 F1은 9라는 걸 알 수 있겠고 F'1은 2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gx가 fx의 2분의 3제곱이니까 g'x는 일단 겉껍데기 2분의 3제곱의 미분을 먼저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2분의 3 개수로 빼고 지수에서 1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는 속미분 한 번을 더 처리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합성함수 미분법이라서. 그래서 속미분을 잘 빼먹게 됩니다. 응? 저건 성미분. 아, 쟤는 왜 속미분 안 하냐고? 쟤는 대소함수 미분법입니다. 근데 걔도 2분의 3이 실수면 아.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gx가 fx의 2분의 3제곱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hx가 x의 2분의 3제곱이라고 했을 때 gx는 x 대신에 fx가 들어간 거야. x 대신에 fx가 들어간 거야. 괜찮을까? 왜? x에다가 fx 집어넣은 거니까 fx 2분의 3제곱. 그렇죠. x 대신에.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g'x는 h'fx 곱하기 f'x. 하하하하. 그래서 h'x는 2분의 3 x의 2분의 1제곱인데 거기에 x 대신에 fx 들어간 거니까 2분의 3 fx에 2분의 1제곱 해주고 f'x가 또 곱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합성함수 미분법. 그러니까 지금 시작부터 좀 너무 빡세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싹 다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립니다. 뭔가 마플 시너지가 너무 좀 자비가 없는 문제집인 것 같아가지고 좀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센이나 RPM이나 라이트센 같은데 A단계 문제들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고 나면은 연습이 좀 됩니다. 근데 없지. 그 지난번에 준 거 RPM 교재 있잖아요. 거기 A단계 문제들 좀 풀어봐봐요. 그 정도만 풀어도 좀 보여요. 진짜로. 자, 그래서 요거 마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G'1이면 2분의 3 곱하기 F1. F1이니까 지금 9가 되겠고요. 9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F'1이니까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 답이 9가 돼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안 되겠다. 잠깐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지금 쉬어야지. 안 그러면 못 쉴 것 같아.